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설날입니다. 자, 다들 가족들과 떡국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우리 증시는 쉬지만 지금 다른 나라 증시는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증시를 살짝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증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과 또 주식 매매를 하실 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팁들을 살짝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해외 시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오후 1시 35분에 세계 증시입니다. 당연히 유럽장도 안 열렸고 일본장밖에 아직 열리질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본은 0.34%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30, 와, 중국 증시 좋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2월 1일이라고 적혀 있죠. 얘네도 지금 춘절이라서 이번 주 다 쉽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기 중국이 쉬는 날이라서 그런지 지금 댓글 알바들이 별로 없어요. 모든 주식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보통 매일 뭐 수익 얼마 보장하겠습니다 뭐 하면서 광고 댓글을 다는데 지금 그런 광고 댓글이 싹 사라져 있어요. 왜냐? 중국이 휴일이니까. 이 알바들도 쉬러 갔나 봐요. 물론 한국 알바일 수도 있어요. 왜? 한국도 지금 설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댓글 알바들이 쉬고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좀 안 좋은 게 환율이 지금 1122까지 올라갔어요. 어차피 이거는 수요일날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지고 우리가 장이 개장했을 때 1130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130 위에서는 지금 거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많이 오르지 않기를 빌어봅시다. 그리고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자, 그리고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트럼프하고 시진핑 이달 말에 베트남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면은 아니 베트남, 다낭, 트럼프 이것만 보면은 아니 이거는 맨날 나온 소리잖아. 몇 달 전에 나왔던 그 뉴스 아니야. 김정은,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나는 사람이 다릅니다. 시진핑입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미중 무역 협상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김정은이 만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베트남, 다낭, 트럼프만 보고. 그래서 댓글들도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 대성공을 하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길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 다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글은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트럼프하고 진핑이가 만나는 겁니다. 자, 이 뜻은 뭐냐? 베트남에서 김정은도 보고 트럼프도 보고 1+1이에요. 편의점 삼각김밥처럼 1+1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뻥카를 못 놓겠네요. 만약에 김정은을 만난다고 했어요. 근데 야 이번에 취소할래 하면서 지난번처럼 취소할 수 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했던 것처럼. 근데 1+1 상품이니까 얘를 사야지 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취소하면 진핑이도 못 만난다. 그 이야기니까 이번에는 취소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뉴스를 찾아보니까 거꾸로 증시 남북경협 30년 울고 웃은 주식시장이라는 이런 기사가 있죠. 내용은 역사는 반복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991년도에 있었던 남북 교류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나열해 놓은 그런 이야기예요. 1991년 9월 18일 남북이 국제연합 유엔에 가입한 이날 남북경협주의 서막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남북경협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시면은 누굽니까? 대우그룹 분식회계로 비자금 챙겨가지고 구속되신 김우중 씨입니다. 김우중 씨를 필두로 그때도 뉴스 기사를 보세요.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지금이랑 뭐 똑같죠. 뭐 삼성이라던가 대우 그리고 현대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옛날에는 대기업 주식이 남북 경협주로 각광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사실상 기정화됐던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성사하지 못했죠. 핵이 문제였고 그때도 핵이 문제고 지금도 핵이 문제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트럼프처럼 핵을 포기하지 못하면 정상회담을 못한다 선언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상회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북 경협 재개로 증시 부양설만 무성하고 실제는 대책이 없어서 그냥 끝난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경협주가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이때는 또 갑자기 김일성이 또 사망을 해버렸죠. 김일성이 또 사망을 해버리면서 또 증권가가 갑자기 또 난리가 났죠. 이게 악재인가 호재인가 이렇게 하다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자동차는 파업을 하다가 파업까지 철회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98년도 여러분이 아시는 이 소 보내기 운동, 소 1,001마리, 1,004마리로 해서 1,004 이렇게 차라리 보내지 3마리 가깝네요. 자, 그래서 1998년도에 금강산 관광 시작되면서 새 전성기 맞이하고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도 보내고 소 1,001마리죠. 그래서 이제 남북경협의 새 장을 열었었다. 그때 막 현대상선 막 되게 엄청나게 많이 갔었죠. 자, 그리고 현대상선은 주가가 35만원, 35만원까지 갔다가 여기서 뭐 유상증자하고 감자하고 별거 다 했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다? 4,200원, 10분의 1 토막. 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이거. 이런 거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고 해도 다시 올라갈 수가 없는 주가입니다. 여러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유가 뭐 사업성이 없어서 아니면은 정부에서 북한을 싫어해서 뭐 그렇게 해서 중단이 된 게 아닙니다. 금강산에서 여러분 관광하다가 관광객이 피살을 당해가지고 중지가 된 거지 정부에서 뭐 막으려고 해서 막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여론이 위험하다 그리고 저런 거 폐지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되게 강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강산 뭐 관광을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해도 2위까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도 많이 다르고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기대감이 많았으면 최소 얘네가 이런 데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기미도 안 보여줬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강산 관광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비용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130만 원이었고 배를 타고 가야 되고 4박 5일의 일정도 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저가 항공이라던가 싼 여행 상품이 별로 없었을 때도 적자가 났고 정부에다가 자꾸 이 돈을 지원해달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나던 사업이었어요. 금강산 관광은. 그래서 모든 레포트들을 보시면은 금강산 관광은 장밋빛 전망과 달리 적자만 남겨준 채 애물단지가 전락했다. 그 애물단지를 여러분 다시 재개한다고 해서 적자가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매년 적자를 기록해 1조 원대 이상 손실을 봤다. 이거 다시 하면 망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항공이라던가 그리고 또 뭐가 생겼습니까? 꽃보다 알배처럼 이제 자유여행 상품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대세란 말이에요. 근데 금강산 가면은 스마트폰도 못 쓰고 그리고 이용 제한도 되게 많고 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산 한번 본 다음에 뭘 하겠어요. 가서 평양냉면 한 그릇 먹고 오죠. 전화도 못 쓰고 카톡도 못 쓰고 뭐 그런데 그쪽 가서 뭐 하실 거예요. 4박 5일 동안. 옛날에 인터넷이라던가 뭐 그런 게 없던 시절이면 모를까. 4박 5일 동안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라던가 연락 차단하고 살 수 있어요. 정말 북한에 뭐 이산가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전혀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저렇게 됐었고. 자, 그러면은 과거에 했던 외인의 매매 패턴이라던가 외인의 수법 같은 걸 한번 봅시다. 한 섹터의 한 종목이 움직이면은 그에 관련된 모든 종목이 움직입니다. 자, 지금 대한항공이 움직이면은 어떤 종목이 또 같이 움직일까요? 대한항공 친구는 누구죠? 아시아나, 아시아나. 아시아나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아시아나는 또 어디랑 연관이 돼 있죠? 에어부산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에어부산이 이번에 신규 상장할 때도 아시아나의 자본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부산이라던가 저가항공주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주항공이라던가 다른 LCC도 움직입니다. LCC 얘가 움직이면 또 누가 움직일까요? 티웨이홀딩스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보시면은 대한항공을 보시면은 여기 모건스탠리라던가 이렇게 CS 등 빨갛게 물이 들어있죠. 봉숭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네들을 매동 시간대로 딱 살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매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요. 자,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사겠어 하고 보여주고 있고, 또 기관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타점이고 나발이고 여러분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도 수익으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사겠어 하고 이렇게 창고 띄워놓고 보여주는 애들은 그날 당일날
빠지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고 먹튀를 해도 그 다음날 빼지 이날 당일을 잘 안 뺍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창고에 파랗게 아오이소라라고 하죠. 아오이소라처럼 이렇게 파랗게 물든 거래원이 있습니다. GS건설을 보죠. 그리고 이런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매물대가 깨지고 저렇게 파랑색으로 외국계 거래원이 뜨면서 빼면은 정말 많이 뺍니다. 자, 이런 걸 보셔도 한시매동이라던가 막 그 다음 매동 이렇게 보셔도 계속 팔고 있는 수량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으면은 진짜 던지는 거예요. 쟤네가 뭐 막판에 산다. 그러려면 거래량이 좀 더 터져야 되는데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하루 종일 판다.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대형 판다. 예, 람마 2분의 1 수출했던 대형 판다. 뭐 그런 판다는 아니고, 저렇게 내가 오늘 팔겠소 하고 있는 종목은 그냥 관종에서 삭제를 해버리세요. 이렇게 차트를 보셔도 지지도 안 해주고 그냥 내가 오늘 빼겠어 하고 진짜 막 빼버립니다. 이렇게 투매가 한번 나오면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날 거래량도 잘 안 붙습니다. 시간대별로 매동을 알려주는 HTS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증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무료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기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증권사를 안 쓰는 겁니다. 대신 저런 기능이 좋은 HTS를 가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인 곳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료증권사를 쓰는 이유는 수수료를 절약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제가 무료증권사를 안 쓰는 이유는 이렇게 돈을 더 주고서라도 좋은 기능을 더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무료증권사를 안 씁니다. 뭐 둘이 연동해서 써도 되겠죠. HTS는 이걸 보고 매매는 저걸로 하고. 근데 양쪽을 보면서 매매하다 보면은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1000분의 1초차 승부를 좌우하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솔직히 HTS를 번갈아 가면서 쓰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은 공매도를 칠 수 있죠. 여러분이 가장 지금 착각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 멘붕,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에 아뜨거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공매도 상위 종목 중에서 11종목이 주가가 올랐다고 나오면서 공매도는 정말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어서 쇼커버링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뉴스를 띄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정말 오류가 있죠. 무슨 오류냐. 자, 1월 1일부터서 1월 30일까지 누적입니다. 자, 그 뜻은 고작 한 달이죠. 한 달만 가지고 공매도가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없어요. 방부제를 뿌렸나? 자, 쟤네가 작년에 공매도를 쳤다고 하면은 지수가 얼마입니까? 2600에서 공매도를 쳤겠죠. 그럼 공매도를 쳤으니까 이렇게 쭉 빠져서 1900까지 갔어요. 1900을 가는데 얘네가 지금 올라와서 2200이죠. 그럼 2200이면은 2600에 공매도를 친 애들은 아직도 수익이죠. 여기서 올라와봤자 손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개미를 벗겨먹는 재미가 있죠. 엑셀런트처럼. 얘네가 계속 빠지고 내리면은 시장에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잠깐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이 지수를 어느 정도까지만 올리지 뭐 세계 증시처럼 지수가 3천, 5천, 6천 막 1만, 2만 이렇게 잘 안 올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2600이 사상 최고치죠. 우리가 욕하는 중국도 5000포인트를 10년 동안 2번이나 갔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보다 더 많이 내렸지만 현재 지금 지수가 2600이에요. 우리가 역사상 가장 최고로 많이 오른 지수보다 높아요. 우리나라는 후진국 증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안 돼요. 저런 걸 보고 와 공매도가 계속 나오니까 쇼커버링이 계속 나오겠네가 아니라 이만큼 올려놨다가 여기서 또 공매도 치고 또 빼고 또 다시 이렇게 또 내려왔다가 한번 꽂혔다가 또 빼고 이런 식 계단식으로 빼는 경우가 많아요. 저런 기사나 뉴스 나오면 아 저런 종목은 이제 개미꽃이고 또 빼겠구나 이런 생각부터서 하세요. 실제로 뭐 신라젠도 쇼커버링 나온다고 해가지고 4만원대까지 뺐다가 11만원대까지 올렸죠. 그리고 다시 쭉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그냥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호가에다가 개인이 살 수 없는 물량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아니 한 20억 30억만 걸어도 개인들이 못 삽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막 20억 30억 40억 이렇게 걸어두면은 개인들은 어떡하겠어요.
팔아도 밑에다 팔겠죠. 근데 밑에 호가가 얇으면 팔 수도 없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호가가 굵어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 물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팔아라, 여기다 팔아라. 이 밑에다 딱 팔잖아요? 그럼 위에 있던 호가가 갑자기 쏙 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쇼커버링 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던지게 만드는 거죠. 쇼커버링 할 때는. 근데 솔직히 쇼커버링도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위에서 진짜 개인이 못 살 물량을 여기다 탁 걸어놓고 위에서 쫄쫄이식으로 계속 빼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이런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쫙 빠지는데 왜 빠지겠어요? 위에다가 내가 이걸 보고 있었을 때 한 50억, 60억을 걸어놔요. 그 전날에 50억, 60억 사놓고 위에다 50억, 60억 걸어놓으면은 개인은 그거 못 사요. 개미들끼리 뭉쳐가지고 사는 경우는 뭐 뉴스라던가 호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호재 없이 그냥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모습을 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거래량 터져가지고 올랐다고 해가지고 샀다가 희보는 경우가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수량이 높은 종목은 여러분이 건드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건드렸다가 피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저렇게 거래량 터지고 올리면은 꼬시고 위에서 팔아먹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안 꼬시고 던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매도를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공매도를 최대한 피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제가 이걸 한 20분 정도 찍어 보려고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이 정도에서 중단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누워서 이러고 편집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주식하시면서 건강이 제일로 중요하니까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주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